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언론은 또 계속해서 뭐 비건 장관이 뭐 부장관이 고별 회담을 하고 네.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작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이 아직 꾸려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인단 인정이 돼서 14일에 투표를 한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언론이었는데 근데 어딘지 몰랐는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 CNN에서 그 기사를 냈다 이렇게 해서 음. CNN 가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CNN에서 12월 10일에 낸 기사인데 CNN 단독이에요. 그러니까 단독이라고 표시는 안 했지만 어떻게 알았냐면 첫 문단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According to CNN Starly. 이게 뭐냐면 한국말로 CNN의 집계에 따르면 집계한 거네. 지네들이 그냥 집계한 이거 거지. 그런 거잖아요.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취재 결과에 따르면 그러니까. 네. 21대 총선은 180대 120으로 범야권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이런 거 다예요. 아니야, 결과적으로 내용이 그게 말하면. 다예요. 네. 그래서 아니 그 자기네들이 지금 집계했다고 하는 그냥 숫자 써가지고 낸 건데 이거 뭐냐면 CNN이나 막 다른 이런 주류 언론들이 전부 다 지금 뭐 바이든이 306석으로 뭐 이겼다 이거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CNN에서 자기네들끼리. 그래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언론에서 받았으면서 CNN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매일경제가 또 그 반대 기사도 냈더라고요. 바이든 측 선거인단 뭐 63명이 없어져 갖고 바이든이 매우 위험하다. 트럼프 역전 가능성이 있다. 오. 이러고 또 쓰더라고. 진짜 애들 왜 그러지? 정신 못 차리네. 왜냐면 조중동은 못 써. 지금까지 한 포지션이 있으니까. 근데 매일경제는 쓸 수 있어. 오. 언제고 나중에 이 상황 뒤집히면 봤지. 우린 그때부터 아니라 그랬어. 라고 하면서 손절매를 쳐야 되거든. 아니 앞에 써놓은 건 어떡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건 모르지 그건. 변질도 자기들이 먼저 했다고 하는 거지. 사실 조중동은 잡아떼기로 해야 돼. 야 AP 나쁜 새끼들이네요. 세상에 어떻게 미국 언론이 좀 큰 대중 언론이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죠? 아니 근데 지금 라고 그거는 얘기하겠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 텍사스 주 법무부 장관이 그 4개 주에다가 그 소송 건 거 그거는 사실이고 그거는 거기- 미국 언론에서 나오긴 나와요. 아니 거기에 17개 주가 추가로 이렇게 그 소송에 합류하면서 네. 지금 이제 18개 주가 대법원에 이걸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굉장히 심각한 걸로 받아들여지고 대법원도 이거를 심리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제기했다가 아니라 대법원 그래 수사한다 이렇게 간 거란 말이지. 문제는 막상 이거를 직접 수사하는 FBI나 미국의 법무부 자체에서는 아직까지 아무 증거를 못 찾고 있다는 거지. 나한테 와 나한테. 아니면 우리 방송을 보든가. 우리가 얘기해 준 것만 정리해도 기소장을 몇 번을 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우리 언론이 또 CNN에 따르면이라고 계속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일단 그러면 진짜 14일에 투표 이루어지는지 봐야죠. CNN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투표인단이 구성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14일이면 언제죠? 한 다음 주지. 다음 주 월요일. 되겠어요? 우리 시각으로는 화요일이니까 그때 만약에 선거가 진짜 이루어지면 CNN이 맞는 거고요. 아 근데 참 어제 오후에 뭐 큰일 일어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뭔 일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이 어제 걸었어야 됐어 따블로. 아니 근데 큰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있긴 있었어요. 페이스북이 48개 주의 법무부 장관 합동으로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당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고발 조치가 들어간 거예요. 반독점법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언론 내용 그 어떤 그 여론 조작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저는 충격을 받은 게 그 안에 고용 불평등에 대한 내용이 있어. 고용 불평등. 그러니까 페이스북 안에 말이죠. 페이스북 안에 일종의 이제 검열 단체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기사를 검열하는 어떤 부서가 있었어. 근데 그 부서의 정확한 명칭이라든지 뭐 공식적인 직원 수는 확인이 안 되는데 그 안에 중국인들이 아니? 600명이 근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거야. 그래서 왜 중국인들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차이나 아메리칸이 아니에요. 재미 중국 교포가 아니고
오리지널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들이 그 안에 검열관으로 600명이 있었다는 거야, 페이스북 안에. 헐. 근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알아? 페이스북은 중국에서 서비스를 안 해요. 중국에서. 맞아. 중국 내에서는 페이스북 다 닫혀 있잖아요. 근데 왜 중국 애들 600명이 검열관으로 있으면서 일을 하고 있냐는 거야. 국적자도 아닌데. 그래서 그 애들 때문에 정당한 미국 시민이 근무할 수 있는 권리를 뺏겼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더라는 거지. 헐. 뭐 했을까, 걔들은? 자,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미국 연방정부와 46개 주 정부로부터 동시에 반독점 소송을 당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쪼개야 되는 거예요. 쪼개야 네. 되는 거죠. 그리고 페이스북이 실질적으로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주요 인력들을 그 문제가 됐던 틱톡 있잖아요. 네, 틱톡. 틱톡의 인력들을 대거 영입했다라는 것도 이번에 확인되고 있어요. 아마 그 600명이 틱톡에서 넘어간 게 아닌가라는 추론이 되긴 합니다만 어찌 됐거나 서비스도 안 하는 중국의 중국어만 할 줄 아는 중국 사람들을 600명이나 고용해가지고 그 안에서 검열을 했다는 거 아니야. 무슨 내용을 검열했을까? 그거를 시진핑 까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시진핑에 대한 불리한 검열을 했을까? 중국에 불리한 검열을 했을까? 유리한 검열을 했을까? 이 사람들의 업무 형태를 분명히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트위터도 그렇고 제일 큰 게 구글이지만 조심해야 돼. 얘기하다가 날아갈까 봐. 우리 구 회사가 이번 기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페이스북의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미국에서 구글하고 페이스북이 만일에 분해가 돼갖고 사라진다. 앞으로 미국의 언론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언론 지형이나 사람들의 민주화 지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 이건 굉장히 큰 뉴스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네, 미국인이 아닌 임시 비자를 가진 이민자들에게 부당하게 고임금 일자리를 제공을 했다. 수천 명한테. 그러니까 지금 밝혀진 것만 중국인 600명인 거고요. 우리 흔히 지금 의심받고 있는 베네수엘라라든지 세르비아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요게 지금 다 중국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이번에 대선에 개입한 외국 세력으로 지금 그 의심받고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아마 여기 소속돼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페이스북이 자기네 기사 자기네 올라오는 내용들을 검열해가지고 여론을 조작했을지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이게 이게 유튜브까지 우리가 인수해야 되나 이제? 아니요. 예, 저기 무릎팍 깨진 도사님께서 페북 오는 와이프가 중국계 아닌가? 맞죠, 중국계죠. 맞아요. 그러네 또. 네. 긁고 보니까 긁고 보니까. 여기 시애틀이 본사거든. 근데 얘가 맨날 홍콩 가서 마누라랑 사진이 찍혀요. 뭐 홍콩 갈 수도 있지 왜? 아니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홍콩을 자주 가. 어차피 서비스도 안 하는데. 그리고 그냥 홍콩을 너무 좋아할 수도 있지. 그리고 공식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시진핑 뒤통수 같은 사람하고 만나는 회견 사진도 있어. 아니겠지? 그냥 송 작가의 음모의 촉이겠지? 예. 음모론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중요한 건 페이스북 계정도 삭제당하시겠어요. 홍콩은 있긴 페이스북 잘안 되지 써서 않나요? 그렇지. 홍콩은 페이스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관심 없고요. 뭐래 자기가 틀린 거는 또 관심 없대. 아니 중국에서 안 되는데 홍콩에서 되면 더 이상한 거지. 홍콩에서는 안 돼야 맞는 거야. 우회 사이트를 쓰지 않으면. 그래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대선 직전에 주커버그가 민주당 쪽으로 4억 달러가 넘는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라는 것도 지금 추가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역대 제공한 금액 중에 개인으로 줬다고 그러면 제일 큰 금액이거든. 도대체 왜 얘는 4억 달러를 줘가면서 바이든을 밀라고 했을까? 이것은 얘네가 진행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사업 리브라 여기에 대한 일종의 바이든하고 또는 미국의 월가의 금융 그룹들 세력들하고의 모종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애초부터 이번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 건 아니었나라고 하는 정황을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트위터로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주시죠. 네. 네. 자, 일단 우리 보미 작가님께서 홍콩은 페이스북 된다고. 예. 네. 랜스 구든 텍사스 하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싸울 시간을 크게 늘렸다. 그는 바 장관이, 여기서 말하는 바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죠. 행방불명이기 때문에 투표 사기 조사를 위해 특검에 의뢰하는 서한에 20여 명이 훨씬 넘는 회원들에게 서명을 받았다. 요런 트윗을 이제 리트윗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역사상 가장 부패한 선거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썼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왜 지금 뭐 구글, 페이스북까지 이 난리를 쳐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될까? 여기 이제 의구심을 표시하잖아요. 왜 이 정도까지 할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언론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된 지 몇 년입니까? 2017년 5월에 대통령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그 몇 년을 4년 동안을 얘네들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극악무도한 발악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우리나라 언론의 그 행태는 이해가 되십니까? 안 그럼 되죠. 안 되죠. 그건 뭐냐면은 그만큼 그 기득권이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우리 다 죽어 공멸이야 이러면은 이게 죽을 때까지 발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포기하실 것 같아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아니 노무현 네. 대통령은 대놓고 조중도 하고 전쟁 선언하고 언론 개혁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지만 우리 대통령은 이 문재인 대통령 그런 얘기도 한 적도 없거든. 그렇죠. 지들이 제발 저래갖고 저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왜냐면 그동안 너무 잘못된 짓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수십 년을 이게 쌓인 거를 우리가 단 뭐 몇 년 만에 그래도 국민이 똘똘 뭉치면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못 바꾼다는 거 우리 눈으로 지금 목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다음 정권이 또 민주당 정권, 그러니까 뭐 진보 정권이 나오더라도 저는 언론의 행태는 크게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 절대 안 듭니다. 그러면 언제쯤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수해서 다 잘라버려야죠. 그러니까 이게요. 걔들을 전부 통닭집 사장을 만들어버려야 돼. 근데 되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연애를 4년 하다가 헤어지면은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해야 그 4년의 연애의 아픔을 잊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흔히 그 2배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 난 30년을 그러면 필요로 하네. 맞아요, 저도. 진짜 네. 말 안 네. 하려고 했는데 제가 등판했어요. 저 한 첫사랑 있는데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8년. 맞아요. 네.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에이 뭐 그렇게 어디서 하는데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런 감정이 그냥 정말 사랑의 감정이잖아요.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은 그거에도 기본 두 배의 시간 필요하지라고 얘기하는데 이해관계가 철저하게 얽힌 언론이란 말이죠. 검찰이란 말이죠. 기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그 수십 년 동안 누려온 그 기득권을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빨리 못해요. 나는 100년에도 힘들 것 같아. 맞습니다. 이것들이 그 일제 치하 안에서 그 뭐랄까 그 안에서 걔네들하고 공생 공존 해오면서 말은 뭐 민족 정론지가 어쩌니 뭐 이랬지만 그 안에서 살아남은 애들 자체의 밑바닥 안에는 어떤 형태의 커넥션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이것들 김일성 들어왔을 때는 김일성 장군 만세했던 놈들인데 그렇지. 맞아. 언제 이것들이 마각을 드러낼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종자가 다른 거야. 종자가. 맞아요. 결과적으로 이 땅 안에서 척결하고 새로운 토양 안에서 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언론을 만들지 못하면 이것들이 뿌려놓은 그 몇백 년 동안의 잔뿌리들을 비롯한 땅속에 퍼져 있는 가지들을 결과적으로 쳐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 대통령 바꾸라는데 우리가 아직도 또 계속 관심을 그 다음번에 진보 정권 나왔는데 우리 또 해야 돼. 네.
자, 이로써 송 작가 TV는 송 작가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아까 어떤 분이 그랬어. 송 작가님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고 공언해 달라고. 네. 아니 누구 맘대로 자살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는 잠깐만요. 우리 직원들의 지금 밥벌이인데 누구 맘대로 자살해? 저는- 자살하면 저는- 혼나? 저는 그 기네스북에 도전할 거예요. 한국 최장수 그 기네스북에 도전할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저는 제 스스로에 위해될 짓을 요만큼도 안 합니다. 진짜 발톱도 얼마나 조심해서 깎는데요. 혹시 피날까봐. 네. 예, 그 각질 제거기만 팔꿈치에 대지 마세요. 재첩구 송 작가 TV가 나온 최고의 히트 상품. 그리고 히트다 히트. 네, 예. 가장 오래된 우리 그 방송의 스폰서이시죠. 네. 올 가을에는 선물 세트로 선물할 수 있다. 오. 같은 가격인데 소장 세트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고향의 맛을 선물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섬진강. 섬진강에서 나온 음. 화개장터 제첩국 네. 많은 주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첩 알맹이가요 보리쌀보다 크면 이거 국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작아요. 원래 네. 작아요. 치킨 소울 푸드님께서 작지만 맛있는 게 국산의 특징이라고. 아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 봉지가 2인분인데 요게 500g이에요. 요게 5,000원이에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5만 원. 배송비 무료입니다. 네. 화계 장터에서 식당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 근처에 갈 일이 있으시면 꼭 거기 들리셔가지고 송 작가 TV에서 봤다고 아는 척 꼭 하시고요. 뭐 하나라도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첩전 달라 그랬어요. 디테일 갈등. 겁나 죄송하지만 제첩 좀 주세요.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네. 조지아에서 찍힌 CCTV 영상을 리트윗하기도 했는데요. 개표소 안에 뭐 보라색 옷을 입은 여성이 되게 수상한 동작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인데 흑인 여성, 뚱뚱한 흑인 여성. 그런가요? 아무튼 예, 저는 뒷모습밖에 못 봐가지고 아무튼 근데 사실 근데 그게 좀 이상하긴 했어요. 저도 보면 그 영상이 아니, 누가 봐도 이상하지. 수도관 터졌다고 다 참관인 내보낸 다음에 갑자기 여행용 가방 끌고 나와서 그걸로 숫자를 세는데 그걸 정상적이라고 지금 팩트 체크로 우기는 저 주류 언론은 다 미친 거지.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영상을 리트윗하면서 투표 사기다 뭐 이런 트윗을 썼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트윗 썼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화를 내고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지아는 2016년뿐만 아니라 지금도 트럼프를 지지했다. 이것이 바이든에게 갔던 남쪽의 유일한 주인가? 그들이 정신을 잃었나? 이건 극적으로 확대될 거야. 이것은 우리 역사에서 매우 위험한 순간이다. 제발 번역을 하실 때 저기 야 구글 돌리지 마. 이거 뭔 제발 얘기인지. 구글을 돌리지 마요. 이정일 PD님. 아니 뜻은 맞아요. 내가 영문도 보는데 뜻은 맞아서. 원문을 좀 밑에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우리나라가 도둑맞고 있다는 사실, 우리 눈앞에는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고 대중은 더 이상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조지아 주지사는 불이한 캠프는 어떤가? 조지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지아 주지사 이름이 캠프예요. 브라이언 캠프. 예. 불이언은 또 뭐니? 저기요. 네. 왜냐면 이게 조지아주에서 지금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게 아니고요. 이거 저기 감수, 검수 이런 걸 네, 네. 하시라고요. 네, 한 건데. 네. 예. 서명을 검증하지 않고 그리고 최근 공개된 투표용지 테이프가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투표 인증이 허락되는가? 그의 여론조사 수치는 아주 떨어졌다. 그는 주지사로서 끝났다. 네. 이렇게 하면서 공화당 소속 주지사도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네.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제가 원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네. 아니 러시아어는 하실 수 있는 거죠, 번역? 못합니다. 네. 러시아 전공하셨다면서요? 이렇게 쓰면서 공화당 소속 주지사를 비판을 계속했는데요. 이 조지아 주지사가 재검표 끝에 바이든이 이겼다는 이 투표 결과를 인증을 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지금 중국에 무슨 협박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조지아주 상대를 해갖고 중국하고 거래가 이제 미국 안에 전체 세 번째로 큰 주래요. 근데 이게 뉴욕이나 뭐 이런 데처럼 외가가 있다든지 규모가 큰 데가 아니잖아. 중국한테서 일방적으로 굉장히 많은 자금을 받고 있었다는 거지, 원칙적으로.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수뢰 혐의가 있다라는 게 있고요. 이번에 이제 도미니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1,000억 원을 썼어요. 1,000억 원을.
그 안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시드니 변호사 이름이 파웰. 뭐지? 시드니 파웰 나 변호사한테 이제 양쪽 고소 고발을 당해 있는 상태인 거야. 저기 아까 공수구님이 이정일 PD 영어학원 끊어주라고 했는데 이 두 분을 같이 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거고 영어는 잘 할 걸. 저 언어에 별로 소질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트럼프가 요구한 건 니네 조지아주 진짜 이상하니까 우편 투표에 대한 봉투 확인을 하라고 요구를 한 거야. 좌파산 우구글이래. 네. 이게 뭐야? 아니 그것만 해도 170만 표 이상이 날라가거든 조지아에서는. 근데 조지아의 표 차이가 15,000밖에 안 나요. 이건 재검표하면 무조건 뒤집혀야 되는데 숫자만 세보고 그냥 바이든 인정, 바이든 승 그렇죠. 이러고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죠. 구린데가 많다는 거지. 그리고 에포크 타임스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조지아주 상원 모든 선거 자료 보전 신청 포렌식 감사 촉구. 대선 핵심 경합주 조지아주 공화당이 선거 관련 자료 전체에 대한 포렌식 감사를 촉구했다. 조지아주 의회 상원 의원들은 현지 시각으로 9일 성명을 내고 주 전체 159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모든 대선 관련 자료 증거 보전을 주 선거 당국에 촉구했다. 의원들은 선거 관리들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와 우편 투표 서명에 대한 감사 실시도 요구했다. 네, 이렇게 공화당은 계속해서 아직도 이 선거를 끝낼 생각이 전혀 없다. 예. 의원들까지 나서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지아하고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바니아 아주 최악이고요. 지금 상황은.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헌터 바이든이 FBI에서 조사받고 있다는 내용 CNN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단순하게 바이든의 개인 문제가 아니라 중국하고 연결된 커넥션을 조사하고 있다는 발표가 나와요. 결국은 바이든이 중국에서 받아온 돈,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을 찾겠다는 거거든. 점점 지금 선거전의 양상이 국제전으로 가고 있어요. 국제전. 네, 단순하게 민주당뿐만 아니라 외지 세력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증거들이 넓어지고 있거든.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해외 세력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관여했다라는 확실한 증거와 확신이 있으면 트럼프는 계엄령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8년에 이와 관련한 법안에 서명을 했기 때문인 거고요. 둘째는 중국이 실제로 이번 선거에 개입한 여러 가지 증거들,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번 주 수요일에 타 방송에 가서 해보려고 하는데 까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해보려고 했어요, 스페셜로. 근데 놀랍게도 원고가 날아갔습니다, 이게. 진짜. 원고 날아갔다고? 내 컴퓨터 안에 원고가 날아갔어요. 못 찾았어요? 결국 못 찾았지. 그래서 이거 다시 써야 됩니다. 몇 페이지짜리인데요? 한 20페이지 넘지. 혹시 여기에 음모론을 또 제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계속 우리 컴퓨터나 우리 전자기기의 작동이 계속해서 이제 이상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게 지메일 베이스로 돼 있는 이 구글 드라이브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하고 여기 있는 컴퓨터하고 집에 있는 제 컴퓨터까지 세 대가 구글 드라이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게 구글 아이디를 통해 가지고 이게 전부 다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자료가 세 군데서 다 없어졌어요. 새 컴퓨터에서. 그 제목이 뭐라고요? 중국이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면 미중 관계는 어떻게 되나였거든.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주말에 정리를 해가지고 월요일 날 연방 시간에 스페셜로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메일을 다음을 쓰면 안 돼? 난 다음을 쓰는데. 나 네이버가 서버 계정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유튜브부터 전부 다 그걸로 묶어놔가지고 그러니까 통합 관리를 해야 돼가지고 구글이 편해서 구글이 편해가지고 그리고 구글은 절대 안 틀린다 그러더라고 암호를. 근데 내 내부에 있는 놈이 털 줄 내가 알았나. 손 작가님 플러피 디스크에 하라고.
플로피 디스크가 들어가는 컴퓨터가 없어요, 여러분. CD-롬도 없어 지금 컴퓨터에. 지금 유기수님께서 송 작가 암살 시도가 있으면 어떡해요라고 굉장히 네. 걱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주세요. 네. 네. 어떻게? 어? 어떻게 지켜주죠? 항상 같이 놀아주면 되지 뭐. 외로워서 또 외로우니까는. 맨날 외로움 타지 않게 같이 있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미양 언니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작가님 공책에 써요. 꼭 수기로 쓰라고. 네, 꼭 이렇게 작가시잖아요. 그거 괜찮네. 사각 쓰세요. 사각. 그거 괜찮네. 네. 아 근데 제가 게을러 가지고 손으로 뭐 쓰는 거 싫어해요. 네. 그냥 외우고 말지. USB 쓰라고. 예. 송 작가 조아님께서 마티즈 전부 폐차시키죠? 네. 안타 껴 그 정도 사이즈는. 네.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오늘도 불안감을 안고 땡트 뉴스 진행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땡트라고 제목을 쓴 후부터 응. 그 노딱이 잘 안 붙습니다. 그래? 못 네.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 트럼프를 때리는 걸로 알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럴 수도 땡트니까. 있어. 땡트. 네. 네. 근데 예. 김미정님께서 문화라니 오늘 화장 전문가에게 받은 건가요? 너무 이뻐요 하셨는데 아니요, 저는 머리도 그냥 제가 하고 화장도 제가 하고 옷도 제가 제 옷 입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얻어 걸린다는 얘기죠. 이쁜 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쁜 날은 진짜 얻어 걸리거나 또는 미정님 눈에 제가 유독 예뻐 보이는 것 뿐이고요. 오늘 미정님 눈이 예쁜 날인가 봐요. 예.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수처 이것도 법 모노법이야? 네.